2025년 11월 일본 총리의 한마디 발언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외교관이 한 나라의 총리를 향해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고 수천 명의 중국 관광객이 예약을 취소했으며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3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마디 발언이 어떻게 두 나라 사이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만들어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그녀는 취임 직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터졌습니다.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스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용은 대만 해협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카이치 총리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군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즉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애매모호하게 답해왔습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고 2015년 아베 전 총리도 존립위기 사태의 예로 중동 호르무즈 해협 정도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는 달랐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8일 최전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X에 폭탄 선언을 올렸습니다.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일본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내각감방 장관은 중국의 재외공간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분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전 총영사의 계정에 항해 댓글을 달았고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사카부 의회는 총영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의 현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오히려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본의 잘못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세계의 시선이 두 나라의 갈등에 쏠리자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11월 10일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반성의 의미에서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원한 것은 명확한 발언 철회였습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4일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본에서 중국인에 대한 공격 및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며 최근 일본 지도자들은 대만과 관련된 노골적인 도발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아 중일 인사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제1중국 국민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중국인 대상 살인 사건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5건이었으나 2025년 10월까지는 7건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강도 사건도 2023년 31건,
2024년 27건에서 2025년 10월까지 21건으로 줄었다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스촨항공, 샤먼항공, 하이난항공, 스프링항공 등이 일본행 항공권을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 기준 중국과 일본 간 12개 항공 노선의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로 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12월 1일부터 청두에서 오사카로 가는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우한에서 오사카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줄였습니다. 일본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의 한 호텔은 여행 자제령 발표 이후 2,00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이 한꺼번에 취소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비수기에도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60% 이상의 객실 점유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국가가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손실만 약 2천만 엔, 하나로 약 1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후지산과 교토 사이의 숙박시설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단체 관광객에 의존해온 호텔들이 정치적 이유로 취소한다는 문구만 적힌 팩스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보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인 여행객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 여행사 RCC는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예정된 기업 단체 여행 약 30건이 중지되었고 2026년 1월에서 2월로 예정한 유학생 사전 답사 9개 팀 일정도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교류도 끊겼습니다. 중국 장수성 시저우시는 1993년부터 우호도시 협력을 맺어온 일본 아이치현 한다시의 11월 18일로 예정된 방문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여행 자제령이 발표된 지 단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중국 선전초등학교 교육 우호방문단의 일본 방문도 연기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던 짱구는 못 말려, 초하려, 자결하는 떡인마을 댄서즈와 이라는 세포 등 일본 영화 상영도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일부 일본 음악가들의 12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공연도 안전성을 이유로 중지되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도 흔들렸습니다. 11월 17일 니케이 225 지수는 한때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미쓰코시 이세타는 11% 이상 하락했고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는 9% 이상, 백화점 타카시마야는 6% 이상 떨어졌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는 5% 이상, 일본항공과 전일본 공수 등 항공사 주가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쉐젠 총영사는 약 3주간 침묵하다가 12월 3일 소셜미디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그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실상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었습니다. 11월 17일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로 집계되었습니다. 취임 첫 조사 때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대중강경 발언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발언을 철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의 미야케 구니히코 연구주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물러설 것으로 보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중국이 일본을 압박해 다카이치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한다면 아마도 정반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1월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만남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갈등은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체제 속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아도 이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거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94년 중의원에서 무엇이 침략 행위이고 무엇이 과오인가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인정한 것에 반대해왔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해왔습니다. 2025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임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30년 이상 된 그녀의 소신이 폭발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줄곧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가려 한다는 우려도 강합니다. 한마디 발언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단 한 달 만에 두 나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광객 예약이 취소되었고 수십 개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문화 교류가 끊겼습니다. 한 외교관은 타국 총리에게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 표현을 썼고 경제적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갈등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배워야 합니다. 외교적 언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견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나라가 하루빨리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